이곳은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입니다. 세계적인 캠핑 명소죠. 하지만 밤이 되면 캠핑장 입구에는 이런 경고가 붙습니다. 곰 출몰 지역, 음식물 차량 보관 필수, 야간 단독 보행 금지. 로키 산맥의 캠핑장은 어떨까요? 화장실까지 가려면 손전등과 호루라기를 챙겨야 하고 밤에 혼자 움직이는 건 자살 행위로 여겨집니다. 유럽의 유명 캠핑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엔 텐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암묵적 룰이 있고 귀중품은 차에 넣어두거나 침낭 속에 숨겨야 하죠. 그런데 한 나라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하의 겨울, 도심 한복판 강변에서 가족들이 텐트를 치고 여성 혼자 캠핑하며 노부부가 차박을 즐기는 나라. 심지어 캠핑장 화장실이 호텔급이고 전기 콘센트에 와이파이까지 터지는 곳. 미국의 유명 캠핑 유튜버조차 이건 캠핑이 아니라 문명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과연 이 나라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걸까요? 지금 바로 그 놀라운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로라 맥클레인입니다. 미국에서 온 생태학 교수예요. 대학에서 도시 하천 생태를 가르치고 있고 CNN 다큐멘터리 자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또 다른 일이 있어요. 캠핑 유튜버죠. 구독자가 300만 명 정도 됩니다. 주로 미국 전역의 캠핑장을 돌아다니며 리뷰하고 텐트 치는 법이나 야생 생존 팁을 올리는 채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미국에서 캠핑은 늘 긴장됩니다. 곰이 나타날 수도 있고 밤에 화장실 가려면 손전등 필수고 혼자 다니는 건 위험하다는 게 상식이죠. 하지만 저는 자연을 사랑해요. 그래서 계속 나갑니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요. 1월 초순이었어요. CNN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 한강 겨울 생태 다큐 제작하는데 자문 겸 출연 어떻습니까? 저는 바로 승낙했어요. 한국이요? 관심 있었거든요. 인터넷에서 본 적 있었어요. 한강 겨울 철새 사진들을요. 그런데 솔직히 반신반의였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철새가 있다고요? 겨울에요? 좀 의심스러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 유튜브 콘텐츠도 만들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겨울 캠핑 해보기. 미국 구독자들이 좋아할 것 같았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월 7일 저녁이었어요. 공항을 나서자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쳤습니다. 겨울이구나. 진짜 추운 겨울이네요. 택시를 탔어요. 호텔로 향했습니다. 기사님이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첫 방문이세요? 네. 겨울 한국 좋아하실 거예요. 안전하고 깨끗하거든요. 저는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안전하다는 말은 어느 나라나 하니까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내일 일정을 확인했어요. 오후 7시 청계천 현장 미팅. 청계천이요. 도심 하천이라고 들었어요. 복원된 곳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약간 회의적이었습니다. 도심 하천 복원은 대부분 실패하거든요. 미국에서는요. 물만 흐르게 만들어 놓고 생태는 죽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촬영팀과 함께 청계천으로 갔습니다. CNN 쪽에서 브래들리 쇼라는 프로듀서가 왔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첫인상부터 좀 불편했습니다. 로라 교수, 여기서 뭘 찍겠다는 거예요? 그냥 인공수로 아닌가요? 그의 말투에는 비꼼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보고 판단하려고요. 청계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이 보였어요.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죠. 밤이었습니다. 7시 반이었어요.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계단마다 불빛이 있었고 물가 쪽도 은은하게 밝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한 계단씩 천천히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맑았어요. 겨울 공기 속에서 물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계단 끝에 도착했어요. 청계천이었습니다. 저는 멈춰섰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밤 7시 반인데요. 겨울인데요. 도심 하천을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브래들리가 비웃듯 말했어요. 봐요, 그냥 산책로잖아요. 생태고 뭐고 없어 보이는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물가로 옮겼어요. 조명 아래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얼지 않았어요. 겨울인데 물이 얼지 않았습니다. 그때 뭔가 움직였어요. 큰 새였습니다. 물가에 서 있었어요. 긴 다리로 미동도 없이 서 있었죠. 외가리였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요. 밤 7시 반에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요. 외가리가 서 있었습니다. 물속을 들여다보니 작은 물고기 떼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저거 진짜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인 스태프가 대답했어요. 네, 진짜예요. 여기 매일 와요. 브래들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펌프로 물 돌리는 거 아닌가요? 자연이라고 하기엔. 그 순간이었어요. 출근길로 보이는 시민 한 명이 외가리 근처를 지나가다가 속도를 늦췄습니다. 발소리를 죽였어요. 새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는 듯 했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가리 근처를 지날 때는 모두가 조용히 걸었어요. 사진을 찍으려고 들이대는 사람도 없었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오래 봤어요. 미국이었다면 불가능한 장면이었습니다. 도심에 야생새가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사진 찍고 먹이 주려고 하고 결국 새가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새를 피해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도심인데 너무 조용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인 스태프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사람들 새 보호하는 거 익숙해요. 20년 넘었거든요. 20년이요? 그럼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속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촬영을 시작했어요. 외가리를 찍고 물고기를 찍고 조용히 걷는 사람들을 찍었습니다. 브래들리가 옆에서 투덜댔어요. 이거 나중에 편집하면서 배경음 넣어야겠네요. 너무 조용해서 지루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조용한 게 바로 포인트인데요. 밤에 도심 하천이 이렇게 평화롭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걸었습니다. 물을 따라 걸었어요. 조명이 은은하게 물에 반사됐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걸었어요. 연인들도 있었고, 노부부도 있었고, 혼자 이어폰 끼고 걷는 여성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여성을 주목했어요. 밤 8시가 가까워지는 시간에 혼자 걷고 있었거든요. 어깨에 긴장이 없었어요.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걸었어요. 마치 자기 집 앞 산책로를 걷는 것처럼요. 미국이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장면이었습니다. 밤에 여성이 혼자 하천 산책로를 걷는다고요? 위험천만한 일이죠.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적었습니다. 밤 8시, 청계천. 여성 단독 보행 관찰됨. 긴장 징후 없음. 주변 시민들도 자연스러움. 브래들리가 옆에서 말했어요. CCTV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감시가 심하니까 안전한 척하는 거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CCTV가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미국 도심보다 오히려 적어 보였어요. 감시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문화 같은 거요. 브래들리가 웃었어요. 문화. 로라 교수님도 참. 문화로 치안이 유지된다고요? 시스템이 필요하죠, 시스템.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더 보기로 했어요.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물가에 벤치가 보였어요. 앉았습니다. 브래들리도 옆에 앉았어요. 로라 교수, 솔직히 이거 다큐로 만들 만한 게 있어요? 그냥 깨끗한 산책로일 뿐인데요. 저는 청계천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흘렀어요. 외가리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걸었어요. 이게 그냥 산책로라고요? 아니에요. 이건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현장이에요. 그것도 밤에요, 겨울에요.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시나 봐요. 브래들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가 대단한데요? 밤에 안전해야 가능한 풍경이라는 거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미국이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평화롭게 걸을 수 없어요. 여성이 혼자 걸을 수도 없고 새가 도망가지 않을 수도 없죠. 브래들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내일 한강 가봐야겠어요. 거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한국인 스태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내일 새벽에 한강 밤섬 근처로 가시죠. 겨울 철새 볼 수 있어요. 새벽이요. 좋습니다. 저는 원래 새벽형 인간이에요. 캠핑할 때도 항상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자연을 관찰하거든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침대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청계천 도심 하천, 겨울, 밤 8시. 외가리 관찰됨. 물고기 서식 확인됨. 시민들의 자발적 보호 행동 관찰됨. 타이핑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자발적 보호 행동이라고요? 그게 정확한 표현일까요? 강요가 아니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모두가 조용히 걸었어요. 새를 피해서 소리를 낮추고 속도를 줄였죠. 습관이었어요. 20년 넘게 쌓인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많았어요. 하지만 차가운 느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따뜻해 보였습니다. 내일 한강을 보면 더 확실해질 것 같았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알람이 울렸어요. 눈을 떴습니다. 방은 어두웠지만 저는 익숙했어요. 캠핑할 때 항상 이 시간에 일어나거든요. 씻고 두툼한 코트를 입었습니다. 장갑도 챙겼어요. 밖은 추울 게 뻔했으니까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한국인 스태프 박유진이 벌써 와 있었어요. 준비되셨어요? 네. 차에 탔습니다. 브래들리도 타려고 했는데 유진이 말했어요. 브래들리 씨는 9시에 만나요. 너무 이르잖아요. 브래들리가 투덜댔지만 결국 호텔에 남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그의 비꼬는 말투 없이 조용히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만 지나갔습니다. 밤섬이라는 곳으로 갈 거예요. 유진이 설명했어요. 거기가 겨울 철새 관찰 포인트예요. 시민들도 많이 와요. 시민들이요? 새벽에요? 새벽에도 사람이 와요? 네, 특히 주말엔 탐조 동호회 분들이 많이 오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도 탐조는 있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일반 시민들이 새벽에 나와서 새를 본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한강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어요. 강바람이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숨을 들이마시면 목이 따가울 정도로 공기가 날카로웠죠. 이쪽이에요. 유진이 앞장섰습니다. 따라갔어요. 강변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멀리 강이 보였습니다. 넓었어요. 청계천보다 훨씬 넓었고 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망 포인트에 도착했어요. 이미 사람들이 몇 명 와 있었습니다. 망원경을 들고 있었어요. 카메라도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서로 속삭이듯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저희 쪽으로 왔어요. 6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유진이 대답했어요. 네, 미국에서 오신 생태학 교수님이세요. 남성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명수입니다. 저도 새 보러 자주 와요. 악수를 했어요. 로라 맥클레인이에요. 반갑습니다. 최명수 씨가 강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세요. 저기 검은 점들 보이죠? 저게 청둥오리예요. 저는 시선을 옮겼어요. 강 위에 점들이 떠 있었습니다. 새들이었어요. 멀리서 봐도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유진이 망원경을 건넸어요. 이거 쓰세요. 받아서 올렸습니다. 렌즈를 통해 강을 봤어요. 초점을 맞추자 새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청둥오리였어요. 20마리가 넘었습니다. 물 위에 떠서 천천히 움직였어요. 어떤 놈은 부리를 물에 담그고 있었고 어떤 놈은 날개를 펴고 있었습니다. 저기 더 멀리 보세요. 최명수 씨가 말했어요. 기러기도 있어요. 망원경을 움직였습니다. 정말이었어요. 큰 새들이 보였습니다. 기러기였어요. 여러 마리가 함께 떠 있었고 목을 길게 뻗고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인데. 제가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많이 와요? 최명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년 와요. 벌써 20년 넘었죠. 여긴 물이 얼지 않아요. 보 때문에 유속이 있어서요.
그래서 겨울에도 먹이가 있고 새들이 살 수 있어요. 20년이요. 또 그 숫자였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여기 밤에도 새가 도망 안 가요. 최명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밤에도 조용하다는 뜻이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밤에도 조용하다고요? 미국이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밤의 공공장소는 시끄럽거나 위험하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밝아졌어요. 강물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새들의 실루엣이 더 선명해졌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더 모여들었어요. 가족도 있었고 커플도 있었습니다. 노부부도 보였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망원경을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모두 조용했어요.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저거 뭐야? 엄마가 속삭였습니다. 기러기야. 조용히, 놀라면 안 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교육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규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존중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새들을 찍었어요. 사람들도 찍었습니다. 조용히 관찰하는 모습을요, 망원경을 나눠 쓰는 모습을요, 아이에게 설명하는 부모의 모습을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브래들리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더니 투덜거렸어요.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보자는 거예요? 호텔 조식도 못 먹었잖아요. 유진이 대답했어요. 새는 새벽에 봐야죠. 브래들리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 많네요. 다 관광객인가요? 아니요, 대부분 시민들이에요. 새벽에? 왜? 좋아하니까요. 브래들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CCTV 때문 아닐까요? 감시가 많으니까 안전해서 나오는 거겠죠. 저는 주변을 살폈어요. CCTV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많진 않았어요. 미국 국립공원보다 오히려 적어 보였습니다. 감시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봐요. 강요당해서 온 게 아니에요. 좋아서 온 거예요. 브래들리가 비웃었어요. 좋아서라니, 로라 교수님.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안전하고 안전하니까 나오는 거죠. 감시와 통제의 결과예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최명수 씨가 다가왔어요. 저기 봐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외가리 한 마리가 물가에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중하고 있는 듯 했어요. 저 새는 1년 내내 여기 있어요. 최명수 씨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도 도망 안 가요. 익숙하니까요. 익숙하다고요. 그게 핵심이었어요. 사람과 새가 서로에게 익숙해진 거였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결과였어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었어요. 한강 밤섬, 새벽 6시. 겨울 철새 다수 관찰됨. 시민들의 자발적 탐조 활동. 새와 사람의 공존. 강요 없음, 습관으로 유지됨. 브래들리가 옆에서 봤습니다. 습관이라고요? 교수님, 너무 낭만적인데요. 이건 시스템의 결과예요. 저는 펜을 내려놨어요. 시스템만으로는 안 돼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시스템은 틀을 만들지만 사람이 그 틀을 채워야 해요. 저 사람들 봐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조용히 있어요. 새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조절하고 있어요. 이게 습관이에요. 브래들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강을 떠나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유진에게 물었어요. 여기서 사람이 자도 안전한가요? 유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자다니요? 캠핑 말씀이세요? 네, 제가 캠핑 유튜버거든요. 한강에서 겨울 캠핑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유진이 웃었어요. 가능하죠. 난지 캠핑장 있어요. 난지 캠핑장이요? 도심에 공식 캠핑장이 있어요? 네, 한강공원 안에 있어요. 시설도 좋아요. 브래들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캠핑장이라고 해봤자 텐트 7공터 정도겠죠? 미국 국립공원처럼 제대로 된 시설은 없을 거예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한번 가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 연락해 볼게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어로 누군가와 대화했어요. 몇 분 뒤에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오후 2시에 난지 캠핑장에서 만나요. 운영팀장님이 직접 안내해 주신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제대로 확인해 봐야겠어요. 한국의 캠핑 시스템이 어떤지를요. 호텔로 돌아와서 점심을 먹고 쉬었습니다. 오후 1시 반에 다시 출발했어요. 난지 캠핑장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30분쯤 걸렸어요. 한강 상류 쪽이었습니다. 도착하니 넓은 주차장이 보였어요. 차를 세웠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강바람이 불었지만 낮이라 그리 춥지 않았습니다. 이쪽이에요. 유진이 앞장섰어요. 걸어가니 캠핑장 관리동이 보였습니다. 깨끗했어요. 현대적인 건물이었고 입구에 안내판이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 여성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하늘입니다.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어요. 난지 캠핑장 운영팀장이에요. 악수를 했습니다. 로라 맥클레인이에요. 반갑습니다. 정하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캠핑 유튜버시라고 들었어요. 구독자 많으시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네, 어젯밤에 영상 몇 개 봤어요. 옐로스톤 캠핑 영상 재밌던데요. 저는 놀랐습니다. 준비성이 철저한 분이네요. 브래들리가 말했어요. 그럼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우린 시간이 없어서요. 정하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밖으로 나갔어요. 캠핑장 구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잔디가 깔려 있었어요. 구역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었고 전기 콘센트가 보였습니다. 여기가 텐트 사이트예요. 정하늘 씨가 설명했어요. 총 100개 사이트 있고 예약제로 운영돼요. 1박에 4,000원이에요. 4,000원이요? 그게 전부예요? 네, 전기 사용료 포함이에요. 브래들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싸긴 하네요. 그만큼 시설이 별로겠죠? 정하늘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화장실 건물이 보였어요. 들어가 봤습니다. 깨끗했어요. 미국 호텔 화장실만큼 깨끗했습니다. 양변기였고 휴지도 넉넉했어요. 세면대에 비누와 핸드드라이어도 있었습니다. 샤워실도 있어요. 정하늘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샤워부스가 보였어요. 깨끗했고 온수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캠핑장에 이런 시설이 있다고요? 미국 국립공원 캠핑장은 화장실도 낙후됐고 샤워는 꿈도 못 꾸는데요. 겨울에도 운영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연중 운영이에요. 겨울엔 예약이 좀 줄긴 하지만요. 브래들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말했어요. 겨울에 누가 밖에서 자요? 위험하잖아요. 정하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전기장판 쓰고 난방 텐트 치면 괜찮아요. 그리고 말을 멈추고 주변을 가리켰어요. 여기 안전해요. 야간 조명 다 켜지고 관리 인력 24시간 상주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조명 기둥이 보였어요. CCTV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게 많진 않았어요. 필요한 곳에만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 다녀도 안전한가요? 네, 여성 혼자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브래들리가 비웃었습니다. 그건 좀 과장 아닌가요? 밤에 여성이 혼자 캠핑을? 정하늘 씨가 브래들리를 봤어요.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과장 아니에요. 통계 보여드릴까요? 작년에 여성 솔로 캠퍼 비율이 30%였어요. 저는 놀라서 입을 벌렸습니다. 30%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숫자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정하늘 씨가 웃었어요. 안전하니까요. 그리고 규칙을 다들 지키니까요. 규칙이요? 네, 소음 금지, 쓰레기 분리수거, 음주 과다 금지요. 어기면 퇴장이에요. 브래들리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규칙이 있어도 안 지키는 사람 많잖아요. 정하늘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선 대부분 지켜요. 안 지키면 다른 캠퍼들이 신고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시스템과 시민의식이 함께 작동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잡아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하늘 씨가 잠시 생각했어요. 예약이 꽉 찼는데. 잠깐만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어로 누군가와 얘기했어요. 네, 한 사이트 비었어요. 오늘 밤 가능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해보고 싶어요. 브래들리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교수님, 진짜 여기서 자시려고요? 영하인데요? 괜찮아요. 저 캠핑 전문가예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같이 잘게요. 카메라 돌려야죠. 정하늘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녁 7시에 다시 오세요. 사이트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렜습니다. 한강에서 겨울 캠핑이라니요. 제 구독자들이 좋아할 거예요. 저녁 7시였습니다. 난지 캠핑장으로 다시 왔어요. 이번엔 제 캠핑 장비를 다 가져왔습니다. 텐트, 침낭, 매트, 랜턴, 그리고 카메라 장비들이요. 정하늘 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쪽이에요. 사이트 37번 배정됐어요. 따라갔습니다. 사이트는 강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좋은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한강이 보여요. 정하늘 씨가 말했습니다. 밤에 야경 예뻐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텐트를 꺼냈습니다. 유진이 카메라를 켰어요. 자, 로라 교수님. 한국에서 첫 캠핑 시작해볼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텐트를 펼쳤어요. 폴대를 꺼내서 조립했습니다. 이건 제가 수백 번도 더 해본 일이에요.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10분 만에 텐트가 섰어요. 빠르시네요. 정하늘 씨가 감탄했습니다. 전문가세요. 캠핑 유튜버니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기 콘센트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있었어요. 사이트마다 220V 콘센트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쓸 수 있어요? 네, 전기장판이나 난방기 쓰시면 돼요. 미국 캠핑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전기라니요? 캠핑장에 전기가 있다니요? 브래들리가 비웃었습니다. 이건 캠핑이 아니라 글램핑 아닌가요? 전기까지 쓰면서 무슨 캠핑이에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사이트에도 텐트들이 쳐져 있었어요. 가족 단위가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부모들은 바비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이트에는 여성 혼자 있었어요. 텐트 앞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편안해 보였어요.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 여성분 혼자 오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하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솔로 캠퍼세요. 자주 오시는 분이에요. 밤에 무섭지 않나요? 여기 안전해요. 조명도 밝고 관리인도 순찰 돌고요. 저는 그 여성을 다시 봤습니다.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미국이었다면 절대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조명이 켜졌어요. 캠핑장 곳곳에 가로등이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너무 밝지도 않았어요. 은은하게 밝아서 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어요.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서울 한강공원 난지 캠핑장에 있습니다. 제 목소리를 녹음했어요. 솔직히 놀랐어요. 이건 제가 아는 캠핑이 아니에요. 전기 콘센트가 있고 화장실은 호텔급이고 조명은 밝고 안전해요. 카메라를 돌리며 주변을 찍었습니다. 다른 캠퍼들도 찍었어요. 평화롭게 저녁을 즐기는 모습을요. 미국에서 캠핑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곰을 조심하고 화장실은 멀고 더럽고 밤엔 위험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라요. 불편함이 없어요. 오히려 이건 문명이에요. 자연 속의 문명이에요. 브래들리가 투덜댔어요. 그러니까 캠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저는 카메라를 껐습니다. 브래들리, 당신은 캠핑을 고생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당연하죠. 캠핑은 원래 힘든 거예요. 아니에요. 캠핑은 자연을 즐기는 거예요. 고생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한국은 그걸 이해한 거예요. 자연을 즐기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 거죠. 브래들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낭을 펼쳤어요. 매트도 깔았습니다. 전기장판을 연결했어요. 따뜻해졌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캠핑장에서 따뜻하게 잘 수 있다니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랜턴을 켰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몇 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심이라 별이 잘 안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강바람이 불고 물소리가 들리고 평화로웠습니다. 정하늘 씨가 인사했어요. 편히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관리동으로 연락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녀가 떠났어요. 저는 텐트 앞에 앉았습니다. 유진도 옆에 앉았어요. 어때요? 한국 캠핑. 놀라워요. 정말로요. 제 목소리에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절대 이럴 수 없어요. 도심 근처에 이런 캠핑장이 있고 안전하고 시설이 좋고. 말을 멈췄어요. 이게 바로 선진국이구나 싶어요. 유진이 웃었습니다.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주변 캠퍼들도 하나둘 텐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조명이 밝았고 멀리서 관리인이 순찰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텐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침낭에 누웠습니다. 따뜻했어요. 전기장판 덕분에 겨울인데도 춥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강 물소리였어요. 잔잔하게 흐르는 소리가 자장가 같았습니다. 이게 한국의 캠핑이구나. 마지막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잠이 들었어요. 한밤중이었어요.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텐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였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누군가 걷고 있었어요. 천천히 걷는 소리였습니다. 미국이었다면 긴장했을 거예요. 한밤중에 텐트 근처를 누가 걷는다면 위험 신호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관리인 순찰이겠거니 생각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텐트를 비췄어요.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7시였습니다. 침낭에서 나왔어요. 텐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쳤어요. 숨을 들이마시니 목이 상쾌했습니다. 주변을 봤어요. 다른 텐트들도 조용했습니다. 아직 자고 있는 듯 했어요. 한강이 보였어요.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유진이 텐트에서 나왔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놀랍게도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영하인데 따뜻하게 잤어요. 전기장판 덕분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장실에 갔어요.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밤새 누가 청소한 듯 했어요. 휴지도 다시 채워져 있었고 세면대도 물기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세수를 했어요. 물이 따뜻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잘 잤다는 증거였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브래들리가 관리동 쪽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교수님, 밤에 괜찮으셨어요? 네, 왜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밤에 혼자 밖에서 자는데. 저는 웃었습니다.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안전한데. 그래도. 브래들리가 말을 흐렸어요. 이상하네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네요. 당연하죠. 여기 안전하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밤에 뭔가 일어날까봐 긴장하면서 자잖아요. 곰이 올까, 누가 올까, 도둑이 들까.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게 한국의 밤이에요. 브래들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이트로 돌아왔어요. 텐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낭을 말았어요. 매트도 접었습니다. 텐트를 걷었어요. 폴대를 분리하고 천을 접었습니다. 20분 만에 다 정리했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쓰레기가 있는지 확인했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가방에 넣었거든요. 분리수거함으로 갔어요.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렸습니다. 플라스틱, 캔, 일반 쓰레기로 나눠서요. 다른 캠퍼들도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아무렇게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정하늘 씨가 다가왔습니다. 어떠셨어요? 완벽했어요. 정말로요. 제 목소리에 진심이 담겼습니다. 이런 캠핑장 처음 봤어요. 안전하고 깨끗하고 편하고.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자연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정하늘 씨가 웃었습니다. 시스템과 시민의식이 함께 만든 거예요. 시민의식이요? 네, 규칙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가 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사람들이 안 지키면 무너지거든요. 감사합니다. 좋은 경험이었어요. 또 오세요. 정하늘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뒤돌아봤습니다. 난지 캠핑장이 보였어요. 한강이 흐르고 텐트들이 보이고 평화로웠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게 많았어요. 캠핑은 고생이 아니라는 것, 자연과 문명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 안전은 시스템과 사람이 함께 만든다는 것을요. 차에 탔습니다. 유진이 운전했어요. 이제 어디 가요? 청계천으로 다시 가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처음 봤던 곳으로요. 다시 보고 싶어요. 알겠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한강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도시에, 이 시스템에, 이 사람들에게요. 오후였어요. 청계천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왔던 그 계단이었어요. 내려갔습니다. 낮의 청계천은 밤과 달랐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햇살이 물에 반짝였습니다. 물가로 갔어요. 외가리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어제 봤던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미동도 없이 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젖에 계속 여기 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유진이 웃었어요. 여기가 집이니까요. 집이라고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도심 한복판이 야생동물의 집이 될 수 있다니요. 최명수 씨가 보였어요. 어제 한강에서 만났던 그분이었습니다. 쌍안경을 들고 계셨어요. 또 뵙네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최명수 씨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캠핑 잘하셨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정하늘 씨한테 들었어요. 외국인 교수님이 난지에서 자신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좋았어요, 정말로요. 최명수 씨가 물가를 가리켰어요. 저기 보세요. 시선을 옮겼습니다.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낮이라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 물고기들 여기 사는 거예요? 네, 20년 넘었죠. 또 20년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유지될 수 있죠? 제가 물었습니다. 최명수 씨가 잠시 생각했어요. 여긴 쓰레기보다 눈이 먼저 녹아요. 네. 겨울에 눈 오잖아요. 그럼 여기도 하얗게 덮여요. 그가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눈이 녹으면 땅이 깨끗해요. 쓰레기가 없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들 치우나요? 아니요, 애초에 안 버려요. 최명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버리지 않으면 치울 필요도 없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말이었습니다. 바닥이 깨끗했어요. 휴지 하나, 플라스틱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말이에요. 미국이었다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쓰레기 천지일 거예요. 최명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화의 차이죠. 어떻게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오래 걸렸어요. 처음엔 안 됐죠. 쓰레기도 많이 나왔고요. 그가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어요.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다 보니 습관이 된 거죠. 습관이요. 그 단어가 계속 나왔어요. 청계천에서도 한강에서도 캠핑장에서도요. 브래들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감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최명수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감시 때문이 아니에요. 존중 때문이죠. 존중이요? 네, 이곳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연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그게 문화예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었어요. 한국의 공공공간 시스템 시민의식 존중의 문화 지속 가능한 공존. 최명수 씨가 제 노트를 봤어요. 잘 정리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큰 배움이에요. 자연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존중하고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최명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걸 아셨으면 됐어요. 저는 청계천을 다시 봤어요. 물이 흐르고 새가 서 있고 사람들이 조용히 걸었습니다. 완벽한 공존이었어요. 도시와 자연, 사람과 생명이 함께 숨쉬고 있었습니다. 촬영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청계천에 섰어요. 일주일 전 처음 왔던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조명이 물에 반사됐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외가리는 여전히 물가에 서 있었어요. 이제는 익숙한 친구 같았습니다. 유진이 카메라를 켰어요. 로라 교수님, 마지막 멘트 해주세요. 저는 카메라를 봤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일주일 전에 이곳에 왔을 때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도심 한복판에 생태가 있다고, 겨울에 철새가 온다고 믿기 어려웠죠. 잠시 멈췄어요. 그런데 제가 틀렸어요. 완전히요. 청계천을 가리켰습니다. 이 도시는 자연을 보호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신뢰해서 안전한 거예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시스템만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법이 있고 CCTV가 있고 경찰이 있어도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면 무너져요. 한강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지켜요. 강요 없이 습관으로 문화로요. 난지 캠핑장도 떠올랐어요. 저는 캠핑 유튜버예요. 미국 전역의 캠핑장을 다녔죠. 하지만 한국만큼 안전하고 편한 곳은 본 적 없어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미국에서 캠핑은 고생이에요. 위험을 감수해야 해요. 하지만 여기선 달라요. 자연을 즐기되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게 선진국이에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나라요. 유진이 카메라를 끄려다 멈췄어요. 브래들리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그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제가 틀렸어요. 저는 놀라서 그를 봤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틀렸어요. 이곳에 대해 편견이 있었어요. 그가 청계천을 봤습니다. 감시와 통제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문화였어요. 사람들의 습관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브래들리가 계속 말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보고서에 제대로 쓸게요. 이곳의 진실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래들리가 떠났어요. 저는 혼자 청계천 앞에 섰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차갑고 맑은 소리였습니다. 도심은 바빴지만 개천은 차분했어요. 그 대비가 아름다웠습니다. 유진이 옆에 섰어요. 많이 배우셨죠? 네, 인생이 바뀔 만큼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캠핑을 다르게 볼 것 같아요. 고생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사는 법으로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면 됐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청계천을 봤습니다. 외가리가 날아올랐어요. 날개를 펴고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야생이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모습이요.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JFK 공항에 내렸어요. 익숙한 공기였지만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서울과 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짐을 풀고 샤워를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CNN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어요.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한강 겨울 생태 및 공공안전 시스템 보고서. 제목을 쓰고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서울은 자연을 멀리 두지 않았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대신 가까이 두되 조심스럽게 대했다. 손이 빨라졌어요. 청계천은 도심 한복판에 있지만 생태계가 살아있다. 외가리, 물고기, 겨울 철새들이 20년 넘게 이곳을 집으로 삼고 있다. 계속 썼습니다. 한강은 도시의 중심을 흐르지만 시민들의 안전한 휴식처다. 밤에도 사람들이 걷고 캠핑하고 자전거를 탄다. 난지 캠핑장을 떠올렸어요. 난지 캠핑장은 캠핑의 개념을 바꿨다. 고생이 아니라 안전한 자연 체험이다. 전기, 온수, 깨끗한 화장실, 24시간 관리. 하지만 자연도 느낄 수 있다. 1시간을 썼어요. 관찰한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질서를,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함을, 밤의 평온함을, 새와 사람의 공존을요. 마지막 문단에 도달했어요. 결론, 서울의 성공은 시스템만이 아니다. 손을 멈췄습니다. 시민을 신뢰했고 시민이 그 신뢰에 응답했다. 20년 이상 지속된 이 관계가 오늘의 안전과 생태를 만들었다.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캠핑이 위험하지 않은 나라. 그건 자연이 아니라 사람이 선진국이라는 증거다. 저장했습니다. 파일을 닫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의 밤이었어요. 불빛이 많았지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이 그리웠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CNN 본사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프로듀서들이 읽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로라. 한 프로듀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거 진짜예요? 네, 제가 직접 봤어요. 일주일 동안요. 믿기 어려운데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다른 프로듀서가 말했습니다. 다큐 만들죠. 이건 큰 이슈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상도 다 찍었어요. 청계천, 한강, 난지 캠핑장 전부요. 좋아요. 2월 안에 방영합시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제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영상들을 업로드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영상 제목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미국 캠퍼가 충격받은 한국 캠핑장의 비밀. 업로드했어요. 두 번째 영상은요. 도심 한복판에 야생동물이 사는 나라. 세 번째는요. 영하에서 텐트 쳤는데 따뜻했던 이유. 영상들이 올라갔습니다. 반응이 빠르게 왔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예요? 캠핑장에 전기가 있어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한국 안전하다는 소문 들었는데 진짜였네요. 조회수가 올라갔어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각 영상이 100만 뷰를 넘었어요. 구독자들이 열광했습니다. 로라, 한국 다시 가세요. 겨울 캠핑 시리즈 더 만들어주세요. 저는 웃었어요. 다시 가고 싶었습니다. 정말로요. 한 달 뒤였습니다. CNN 다큐가 방영됐어요. 한강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법. 시청률이 높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어요. 다른 나라 언론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BBC에서 연락이 왔어요. 로라 교수님, 인터뷰 가능하세요? 네. 독일, 프랑스, 캐나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같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저는 같은 답을 했습니다. 시민을 신뢰하세요. 그럼 시민이 응답할 거예요. 강연 요청도 들어왔어요. 컬럼비아 대학이었습니다. 생태학과 학생들 앞에서 강연했어요. 자연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어요. 존중해야 해요.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서울은 그걸 보여줬어요. 도시와 자연이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요. 박수가 터졌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미국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될 수 있어요. 확신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시스템을 바꾸고 문화를 만들고 신뢰를 쌓아야 하니까요.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서울에서 적었던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나는 한국에서 희망을 봤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캠핑이 고생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손이 떨렸습니다. 언젠가 미국도 그렇게 되길. 노트를 덮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의 밤이었지만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언젠가 여기도 바뀔 거예요. 서울처럼요. 시민을 신뢰하고 자연을 존중하고 함께 사는 법을 배우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서울로 갈 예정이에요. 이번엔 봄 한강을 보러요. 벚꽃이 피는 강변을요. 기대됩니다.